그러면 저희가 또 연준의 데이터를 매달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체크되는 데이터들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뭐 잠깐 이제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이 재무부의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이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지난번에 5월에 발표했던 거는 847, 이거 10억 달러 기준입니다. 그렇죠? 847이었는데 그저께 발표한 게 740으로 상당히 많이 107 정도 이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이코노미 21에서 기사를 썼을 때 이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연준의 QT가 변경됐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건데 줄어들 때 과연 장기 국채가 줄 거냐, 단기 국채가 줄 거냐, 요거 굉장히 또 시장에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냥 대략 장기 국채 이거 좀 나눠서 줄어들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사실 제가 좀 놀랬던 건 뭐냐면은 장기 국채는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550 이게 이제 오른쪽에 그 글씨가 파란 사각형에 있는 게 557이었는데 559로 오히려 장기 국채는 조금 더 거의 변화가 없죠. 근데 단기 국채가 거의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 대부분을 이 단기 국채에서 준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재무부가 이제는 단기 국채 발행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연준 대차대조표 변동 추이도 함께 좀 살펴주세요. 국채나 MBS 감소 현황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이 주황색은 MBS의 감소 변화고요. MBS는 굉장히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제가 지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MBS는 이제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국채인데요. 국채는 뭐 예상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22년 6월 대비해서 그때부터 이 실제 이제 QT를 했는데요. 1.75조 달러가 전체적으로 연준이 보유한 국채 MBS가 줄었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가끔가다 이제 이런 SNS를 보면은 뭐 연준이 뭐 그 QT를 한다 그러면서 QE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오해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연준이 계획대로 지금 쭉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달까지 연준의 QT 현황을 저희가 살펴보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매달 연준이 QT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은 이게 높았을 때가 600억 달러 매달 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뭐 잘 지켰어요. 이게 반드시 600억 달러를 도달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약간 넘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연준이 QT를 자기가 갖고 있는 국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다시 롤오버를 하지 않는 걸로 QT를 하기 때문에 만기 돌아오는 게 적으면은 QT를 하고 싶어도 연준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부터는 국채는 250억 달러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6월은 잘 지켰는데 7월은 한 20억 달러 정도 모자라게 약간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MBS는 주황색인데요. MBS는 여전히 이제 뭐 한 15에서 20 빌런이죠. 그러니까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에서 이 QT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몇 번 이제 강조했지만요. 이게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저기 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선이 있잖아요. 저게 35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아마 저것도 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3월에 은행 위기가 오면서 연준이 BTFP라는 창구를 통해서 긴급으로 유동성을 또 지원을 했어요. 일단 3월 11일에 종료가 됐었고 지금은 상환 과정인 것 같은데 상환 현황이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잘 되고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녹색이 BTFP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은행 위기가 있으면서 여러 통로를 연준이 통해서 유동성 지원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은 재할인 창구라고 하는
빨간색이 재할인 창구고요. 재할인 창구요. 네. 그다음에 이 녹색이 그 유명한 BTFP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은행이 이제 망한 은행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 망한 은행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그건 다 갚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은행 위기는 이제는 뭐 큰 은행들의 위기는 끝났다고 이제 보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BTFP로 이렇게 빌려줬던 거는 이 녹색이 이게 눈에 안 띄지만 네.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있네요. 예, 네.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유지가 되느냐? 이거 금리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굳이 미리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뭐 약간 우려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이 빨간색이 네. 약간 올라왔네요.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네. 있죠. 근데 이게 이 정도 갖고는 뭐 큰 우려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부 은행들은 네. 소형 은행들은 이 재할인 창구라는 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연준한테서 돈을 빌리고 있다. 만약에 이 차트를 보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빨간색이 두꺼워진다. 그러면 이제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아직까지 현재 현황으로는 괜찮다고 네. 봐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데이터까지 오늘 경제용어와 더불어서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연준 와처 시간이었고요.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였습니다.